지난 9월 8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형 천무 제작 과정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폴란드 엘치사의 트럭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 도착해 스페이드 지지대가 포함된 발사대 차대와 미사일 포드가 탑재된 발사대가 얹어져 진정한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케이 MLS가 탄생하였는데요. 그중 한 대는 폴란드로 그 즉시 배송되었고 나머지 두 대는 한국 ADD 안흥 시험장에서 시험 테스트가 진행되었는데 천무를 직접 운용할 폴란드 병사들이 한국에 방문하여 시험 주행 및 사격 훈련 그리고 교육 이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ADD 시험장에서 훈련을 실시한 장면도 공개되었는데요. 폭음과 함께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한 포드에 6개가 장착될 수 있는 미사일은 227mm 무유도 로켓과 239mm GPS 유도 로켓으로 이번 영상 속 발사된 로켓은 239mm GPS 유도 로켓으로 보였습니다. 탄두 끝에 GPS INS 항법 키트가 달려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로켓의 사거리는 80km로 미국의 GMLS와 동급이고 현재 ADD에서 사거리 200km 이상으로 개량이 진행 중입니다. 특이점은 239mm 로켓부터 두 종류의 탄두가 사용 가능한 점으로 일반 고폭탄과 집속탄으로 불리는 DPICM탄 두 종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바로 발사 시 반동이 상당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천무 발사 영상만 보신 분들은 뭐 별반 차이가 없게 느껴지겠지만 미국 하이마스와 비교해본다면 그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호마르케이의 적은 반동은 옐츠 트럭의 우수한 안전성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지상 고정형 스페이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대 차대를 달기 전 천무에서 사용하는 스페이드를 장착해 주었습니다. 4개의 지상 고정형 스페이드가 달려있어 반동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이는 사격 정확도와 운용 인원들의 피로감을 대폭 줄여줄 수가 있죠. 비교적 무거운 미국의 M270도 반동이 있는 편인데 6x6 트럭을 사용하는 하이마스 같은 경우는 거의 발사대가 뒤로 제껴질 만큼 반동이 큽니다. 내부에 탑승한 포병들의 몸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죠. 폴란드의 하이마스에도 옐츠 트럭이 사용되기로 했는데 스페이드는 따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형 천무에 스페이드가 적용된 것은 폴란드 측의 ROC가 반영된 결과이고 이 역시 한화에서 제공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폴란드의 요구를 100% 단기간 내에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는 단연 한국밖에는 없죠. 폴란드 천무 출하식 당시 수상기 창원 이사업장 생산 담당자는 불가능한 요구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한국의 기술력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걸로 해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한국 사람 특유의 무조건 할 수 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낸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2년 있다가 줄게요. 고객의 요구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들이 원하는 납기안에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사양으로 그러니까 현지화 1년 미만의 자기들이 원하는 사양을 계속 개발해서 납품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감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폴란드 내부에서는 한국의 이런 장비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 자기들 요구를 맞춰서 납품을 해줬다는 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의 첫 번째 합작품인 호마르케이는 폴란드 네티즌들에게도 상당한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사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면서 내세울 것 없는 자국 방산 역량에 한탄했던 폴란드 네티즌들은 이번 합작품의 위로를 받았는지 옐츠사의 네이밍을 따 천무를 옐추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귀엽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죠. 폴란드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폴란드인으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우리가 한국인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는 것뿐입니다. 폴란드에서 사랑을 전합니다. 글쎄 제가 보기엔 하이마스와 달리 천무는 진짜 멋져 보입니다. 한국 고마워요. 아주 지렸습니다. 한국의 추첨단 무기가 통합 및 테스트였습니다. 우리 폴란드인들은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간은 정말 놀랍습니다. 폴란드로부터의 인사를 건네요. 아주 쩌는 협력이었어요. 한국 친구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였죠. 한국이 운용 중인 천무와 폴란드형 천무에는 몇 가지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트럭 후방에 좌석이 있어 모든 인터페이스가 후방석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입니다. 천무나 하이마스는 바로 옆좌석에 인터페이스가 있죠. 그리고 한국의 천무와 달리 최근에 개발이 완료된 한화의 신형 발사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사거리 300km, 구경 600mm에 달하는 KT즘2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로켓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미사일로 한화에서 개발한 전술유도 지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폴란드에서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고 하죠.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 계약은 단순히 한국산 무기를 폴란드가 도입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또한 폴란드의 기술력 축적과 현지 개량의 의미도 넘어서는 부분이 있죠. 바로 한국과 폴란드가 차세대 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장기적인 플랜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양국군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죠. 폴란드와 한국은 첫 합작품인 호마르케이의 뒤를 이어
K2 전차 그리고 차륜형 장갑차, 중보병 IFV의 공동 개발 및 공동 생산 역시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7일 폴란드 매체 디펜스 입사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성일 한국 국방부 차관, 이희성 현대로템 부사장, 폴란드 군수국장 아르투르 쿠플테 준장, WB 회장 보이치케 호프스키 4명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로템 이희성 부사장은 회사의 목표는 최고의 전차를 만드는 것이라며 폴란드와 한국 방산기업들이 힘을 합쳐 전차를 생산해야 하고 공동 수출을 타진할 것이며 양국이 지적재산권을 공유하게 될 새로운 차륜형 장갑차를 공동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 군수국장 아르투르 쿠프텔 준장 역시 초기에 한국에서 구입한 장비는 주로 한국에서 제조되지만 계약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일을 염두에 두고 체결됐다라고 전했죠. 특히 성일 국방부 차관은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공동 개발이 단순히 공동의 금전적 이득을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협력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는데요. 한국과 폴란드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아주 중요한 분석이었습니다. I need to ask you about the future goals in this cooperation. What can we expect for the future aims from Republic of Korea side, but also when we think about the context of cooperation with the Polish side? And for the Korean side, actually, many people think that we just exporting some equipment to foreign countries, but actually they do not understand fully how important these kind of cooperations are, because we are providing weapon systems, which have been used inside of Korea. That means the same equipment is being used by Polish military. That means we will have possibility something happen in Korea, and then we can ask the Polish military to land or to buy back those weapon systems for the emergency situation inside of Korea. And also, for the Polish people, we are providing weapon systems in an emergency situation to fill the gap inside the Polish military. But for the future, while we are having this kind of cooperation, Polish military or Polish defense industry will increase the capability. For example, even though you are producing a lot of systems which was licensed by the Western countries, you cannot modify without any approvals of those countries. You cannot export that equipment to other countries. So, if you want to increase your capability, you need your own systems. So, Korean defense industries try to provide those items, which is technologies and the intellectual properties. So while we are having this kind of cooperation, I'm pretty sure that we can share. So let Polish industry produce more weapon systems, and then you can modify in your way, and then you can adopt more Polish solutions inside of those weapon systems, and also you can export that to other countries. So it is going to be the future for both countries. In the future, we might see a situation that Polish troops and Republic of Korea troops can train each other, can share lessons learned. Sure, why not? We are still looking forward to having that kind of chances. This coming 17th of September, that is very meaningful to Polish people. And on that day, there is a kind of firing demonstrations by the Polish military. At the time, Korean military will send several crew members to the Polish to train, and then to the firing. We are going to use same equipment to train ourselves. And that means we will exchange our experience and technologies and know-hows to operate, even though we are separated in a long distance, 1,000 kilometers away. But while we're having this kind of cooperation, and then we can provide some kind of the beneficial advantages to each other. So it's going to be in the Air Force, and then Navy, and also the Army. So while we are using same equipment, that means we will share a lot of things together. So. 위 발언 중 눈에 띄는 부분은 폴란드와 한국의 위급 상황 시의 협력 가능성입니다. K2 전차를 예로 들자면 총 820대가 생산되는 K2 PL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폴란드에서 500대, 한국에서 320대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폴란드에서 연간 63대의 K2 PL 전차가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한국의 경우 최근 현대로템이 연간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로 하여 180대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한국과 폴란드 두 국가에서 연간 쏟아지는 전차의 수는 무려 243대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죠. 폴란드의 주적 독일, 아니 러시아, 그리고 한국의 주적인 북한이 만약 실질적인 군사 위협을 가행할 경우 한 폴은 상호 제2의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의 최우선 타격 지점은 단연 군수 생산 기지가 될 것으로 만에 하나 한국의 군수 생산 기지가 타격을 입을 경우 한국은 폴란드를 통해 군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주력 전차, 주력 자주포, 주력 MLRS, 주력 장갑차 체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양국 지상군의 보급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수준을 넘어 동일한 체계를 운용한다는 것은 별도의 훈련 기간이나 교육 이수 과정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이점은 준전시 상황인 폴란드나 휴전 중인 한국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유럽 최강의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와 아시아 최강의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동맹 체계는 사실상 지구 끝판왕 지상군의 탄생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성일 차관의 발언처럼 공군 전력 역시 통합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미 48대 FA-50을 구매한 폴란드는 KF-21 공동 개발과 관련해 매우 진지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신력이 있는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의 9월 7일 기사에서는 주목할 만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브레이킹 디펜스의 폴란드 파견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바르토스 글로바키는 최근 보잉이 폴란드에 F-15EX를 제안하였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잉이 본격적으로 카이의 라이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잉은 미국의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T-7A를 통해 카이의 T-50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KF-21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F-15EX를 수출한 데 이어 폴란드에서도 KF-21과 F-15EX가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목할 만한 것은 보잉이 MSPO에서 기자회견을 할 당시 한 폴란드 기자가 가격과 납품 일정에 대해 질문하였지만 보잉의 롬 로버트니 이사는 답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무기 도입 사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꼽히는 가격과 납품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보잉인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총 18조 원을 들여 F-15EX 36대와 AN/APG-82 레이더를 비롯해 이파우스 시스템, 스나이퍼 XR, 랜턴, ADCP-2, JHMCS-2 등 풀옵션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 환산 시 대당 가격이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니까 이 가격을 어떻게 말하겠냐고. 세 번째 주목할 만한 점은 폴란드 공군 감찰관 이레네우스 노박 준장이 폴란드 공군엔 총 160대의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앞으로 폴란드 공군은 F-35A 32대, F-16 48대, FA-50 48대 체제를 확정하였고 나머지 구수련 전투기는 퇴역시키거나 우크라이나로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추가적으로 32대 이상의 전투기를 새로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매체는 전술 비행대 10대 구성에 따른 32대에서 48대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폴란드가 만약 KF-21을 구매한다고 하면 최소 32대 이상은 구매할 수 있을 것이란 것이죠. 네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것은 매체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 정부 군수부가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 합류해 한국과의 새로운 국방관계를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해군에서는 오르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KSS-3 도산 안창호함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육해공을 한국의 무기체계로 동일시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이 폴란드고 폴란드가 한국이다. 실제로 KF-21에 대한 폴란드의 반응은 FA-50 대비 상당히 우호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KF-21은 폴란드 항공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항공 공장을 반값에 내어주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한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믿습니다. 이제 정부는 KF-21의 대부분을 폴란드에서 생산하기 위한 역동적인 움직임을 취해야 합니다. 와, 이 프로그램은 얼마나 빨리 진행되나요? 불행히도 우리에게 나쁜 소식은 F-35가 계속해서 엔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 국방부는 F-35B에 AX-100 적응형 사이클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버전 A와 C의 구현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F-35에 AX-100 적응형 사이클 엔진 구현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현재 버전은 4++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내부 챔버와 슈퍼크루즈를 갖춘 5세대입니다. 거의 6세대 또는 그에 가까운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국인과 함께라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KF-21 사업에서 F-22를 최대한 면밀하게 모방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 단계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라고 했죠. 이제 누구든 폴란드와 전쟁을 치르거든 한국 군수장비의 생산량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또한 누구든 한국과 전쟁을 치르려거든 폴란드의 군수장비 생산량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전세계 최고의 제2의 보급기지를 구축
구축한 한폴, 든든하다 한폴 동맹. 오늘의 한 줄 평, 우리가 118만 1225원을 모아야 하는 이유, 이제 인생도 합작해야 하니까.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